자, 그 백스탯을 돌려봤는데 정말 허걱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 영상 진짜 대박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은 무조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확률로 커스피 찐바닥 잡기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에 그 박세익 전무님이 어떤 전략을 소개해 주셨는지 그런 걸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깜짝 놀랄만한 반전 전략이 나옵니다. 네, 박세익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죠. $1 1250원 위에서는 눈 감고 커스피를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셨고요. 갑자기 산신일령처럼 몇 달 만에 나타나시더니 따단 하시면서 그 백테스트 해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해봤죠. 그래서 결론은 환율이 1250원 상향 돌파할 때 우리가 커스피 지수에 들어가면은 1년 또는 2년을 기다리면 거의 무조건 돈을 법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사례는 총 6번 있었고 지금 7번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략은요. 환율이 1250원을 상향 돌파할 때 그때 커스피에 들어가는 거는 무릎에서 사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무릎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바닥이 아닐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바닥까지 30% 추가 하락이 나온 경우가 2번이나 있었어요. 6번 중에서 4번은 큰 손실 없이 곧바로 먹기 시작했는데, 자, 나머지 2번이 문제였습니다. 찐바닥을 못 잡고 무릎에 들어가가지고 바닥까지 또 30% 빠졌어요. 이제 이게 좀 살떨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3프로TV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요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요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방송 끝나고 이제 박세익 전무님 가족분들이랑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 아드님이 계셨습니다. 아드님은 뉴욕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인재이고요. 네, 이분은 졸업하고 퀀트가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뉴욕에 남아서요. 정말 훌륭한 아드님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분이 어떤 전략을 제공을 했냐 하면은, 자, 1250원 상향 돌파가 아니라 하향 돌파할 때 들어가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환율이 1250원이라는 거는 지금 글로벌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상향 돌파를 한다는 거는 그 문제가 지금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맞기는 맞는데 이제 바닥이 오기 전이 될 무릎이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면 환율이 1250원에서 더 올라가죠. 1500까지 갔다가 그 후에 125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와서 무릎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무릎이기는 한데 이제 내려가는 무릎이냐 아니면 바닥 찍고 올라오는 무릎이냐, 이제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전략입니다. 환율이 1250원을 뚫고 보통 더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1305원까지 갔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1250원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 커스피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백스탯을 돌려봤는데 정말 허걱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버지 진입 시기와 아들 진입 시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IMF 같은 경우는 1250원 상향 돌파한 거는 97년 12월이었고 그래서 1250에서 거의 2000까지 갔잖아요. 2000까지 쫙 갔다가 다시 1250원 밑으로 떨어진 게 98년 11월인데 아드님은 이때 진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기 아들은 1년 후 이때 진입을 하는데, 아버지는 414에 진입을 하신 다음에 그 후에 280까지 떨어져요, 커스피가. 그 후에 다시 올라와서 아드님은 446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드님이 진입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2년 수익을 보세요. 정말 대박입니다. 마이너스일 때가 딱 요때밖에 없어요. 진짜 대박이죠. 그렇죠. 이럴 때면 이때 같은 경우는 2000년 12월 26일 날 그 환율이 1250원 상향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1250원 위에 있으면서 2002년 10월 20일에 다시 1250원 밑으로 깨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504에 들어가셨고 아드님은 652에 들어가셨는데 요때만 유일하게 안 좋았어요. 아드님 전략이 652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3개월 만에 535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마이너스 18%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때만 살짝 돈을 못 벌었어요. 2002년 10월 20일에 들어가가지고 3개월 6개월 수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유일한 마이너스 수익이고요. 물론 이때도 1년 2년 기다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 후에 뭐 2003년 요때는 살짝 1250원 위를 찍고 보면 한 달 만에 다시 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8년 요때도 보면 재밌죠. 아버지는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제 리만 터지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셨고 아드님은 좀 기다리다가 2009년 8월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때 아들은 이때 들어갔는데
네, 요때 들어갔어도, 네, 그 아드님도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어쨌든 계속 벌었습니다. 계속 번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스 때도 살짝 1250원 위를 찍다가 이틀 만에 다시 밑으로 떨어졌고요. 코로나 때도 딱 일주일 만에 다시 125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때는 큰 차이가 없고요.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는 4월 25일 날 1250원 상향 돌파를 했는데 아직은 그 하향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때 진입하셨고 아드님은 아직 진입을 안 하셨죠. 자, 이거 보세요. 근데 아드님이 진입한 후에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2년의 평균 수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대박이에요, 이거. 첫 달부터 10% 수익을 평균적으로 먹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죠. 그렇죠. 석 달 수익은 11% 평균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1년 수익이 가장 높아요. 아드님 진입 후 1년 만에 평균적으로 50%를 먹을 수 있었고, 네, 그 후에는 다시 수익이 좀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니까. 자, 이게 잠깐만, 이거 했나? 그치. 이게 아버지 전략입니다. 아버지 전략. 아버지는 1250원 상향 돌파할 때 들어가잖아요. 자, 아버지 전략 같은 경우는, 자, 이때 들어가가지고, 자, 6개월 만에, 자, 여기 30% 깨지고, 이제 그 후에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때 같은 경우도, 자, 아버지는 1358에 들어갔는데, 예, 3주 만에 892까지 코스피가 떨어져요. 35% 떨어집니다. 그 후에 수익을 낸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요때도 이제 좀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2001년 계속 횡보하다가 9-11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504가 한때 475까지 떨어졌다가 그 후에 수익을 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좀 일찍 들어간 타이밍이 좀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50원대 상향 돌파, 그리고 아드님은 하향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상향 돌파는 하향 돌파한 후에도 저점까지 코스피가 30% 이상 깨질 수가 있고 하향 돌파는 이미 깨진 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이걸 또 그래프로 제가 친절하게 했잖아요. 이게 IMF 때거든요. 자, 아버지는 이때 들어가셨어요. 아드님은 이때 들어가셨는데 보시다시피 아버지가 들어가신 후에 조금 반등하나 했더니만 여기서 다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이때 280점까지 떨어져요. 이게 그렇죠. 아드님은 이걸 계속 보고 있다가 환율이 1250원을 하향 돌파할 때 이때쯤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그냥 스무스하게 먹습니다. 그렇죠. 네, 저 같으면 이때 들어갑니다. 이때가 훨씬 스트레스가 적잖아요. 이때 들어가가지고 30% 깨져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박세익 대표님, 여기는 아드님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라면 이때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때 들어가야지. 그렇죠. 이거 최고점은 99년 말부터 후까지 찍는데, 그쵸. 이때 들어갈 때가 단가가 보통 400대였는데, 이게 1000까지 갑니다. 1000까지 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얼마야? 2배 반이죠. 그죠? 2배 반 먹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00년부터 2004년 차트이거든요. 네, 아버지는요, 요때 들어가셨습니다. 2000년 말에 들어갔어요. 보면은 여기 코스피가 한 1000에서 1100에서 아주 시원하게 빠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환율이 1250원은 상향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한 후에 사실상 9개월 동안에 좀 어려웠습니다. 횡보장이 계속되고 9-11 때문에 이때 장이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요때쯤이에요. 요때. 그죠? 근데 물론 그 후에 다시 장이 꽉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10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가지고 9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고 이때 쭉 벌 수가 있었죠. 반대로요, 아드님은 이때 들어갑니다. 아버지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때가 이 아드님 전략이 유일하게 좀 덜 먹혔던 때입니다. 석 달 만에 여기서 한 18% 정도 손실을 보거든요. 요 구간에. 근데 물론 석 달입니다. 자, 이거는 9개월이고요. 요거는 3개월이었어요. 그 후에 다시 코스피가 수직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한 500포인트였는데 이때부터 여기까지 한 900포인트, 한 2배 먹는 거죠. 이렇게 쫙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거는 이제 아버지도 이제 수익을 냈고 아드님도 수익을 내셨는데, 근데 고점이 각각 조금씩 다르네요. 근데 어쨌든 요때는 두 개 전략이 그냥 다 통했습니다. 좀 빨리 들어가는 아버지 전략, 그리고 좀 늦게 들어가는 아드님 전략. 근데 아드님 전략이 좀 괜찮기는 하네요. 왜냐면 이 하락 구간이 3개월이니까요. 그죠? 그때 18% 깨졌습니다. 자, 다음 사례. 이제 이게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여기서도 코스피가 2000점 넘었었는데 이때 시원하게 빠졌죠. 그래서 1250원을 상향 돌파하는 10월 초에 이제 아버지가 들어가십니다. 아버지가 딱 들어가시거든요. 여기서 1350포인트에서 890포인트까지 또 이게 35%가 빠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35%가 빠지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겠죠. 아드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고 요때 조금 더 높은 지점에 한 8월쯤 들어가세요. 여기쯤이네. 여기쯤 8월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 스트레스 없이 쭉 이거를 먹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쭉 먹습니다. 1500포인트에서 여기 한 2200포인트까지 갔었죠. 그때 이거를 먹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별로 없이.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1250원 상향 돌파냐 하향 돌파냐.
네, 요약은요. 원달러 환율 1250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250원을 밑에서 돌파할 때, 상승 돌파할 때 매수할 때는 좀 더 빨리 들어가고요. 좀 더 싸게 들어가는데 대신 저점까지 거기서 또 35% 깨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향 돌파 매수. 그러니까 1250원 뚫고 더 올라갔다가 위에서 1250원 밑으로 떨어질 때 들어가는 거는 좀 더 느리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좀 더 비싸게 진입하지만 대신 스트레스는 훨씬 적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전략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댓글에 남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이 예를 들면 1억이면은 이제 1250원을 상향 돌파할 때 그때 30% 들어가고 아드님의 타이밍에 그러니까 1250원을 하향 돌파할 때 70%를 넣는 거 이런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 환율이잖아요. 1250원을 돌파한 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여기 대충 뭐 이 언저리잖아요. 4월 말 이 언저리. 네, 이때 돌파를 했는데 그 후에 환율은 지금 계속 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상향 돌파는 4월 말이었고요. 하향 돌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가장 유익하네요. 마켓 타이밍을 정확히 제시를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쫙 환율이 올라갔다 1250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들어가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4분기와 내년에는 제가 돈을 왕창 벌 거거든요.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 타이밍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벌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일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